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진작부터 빠졌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출 풀고 금리 안 올리고 내리면서 온갖 꼼수를 다 써서 여태까지 버틴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의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로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꼼수 정책들, 잠깐의 위기는 피할 수 있겠지만 망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식적인 머리가 있다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이 유지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이 확실히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면서 증명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역시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역사상 모든 거품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자산의 끝은 붕괴였고 시장은 패닉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진짜 무수하게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튤립 거품 이런 것처럼 모든 거품과 탐욕은 붕괴로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거품이 붕괴하고 무너지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건 역시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시장을 무너뜨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품의 끝은 결국에는 붕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외신들에서 거품이 너무 많다, 가계소득을 위협할 정도다, 가계대출, 전세대출 포함하면은 세계 1위라고 거품이 가득 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만큼 그 정도 거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도 다른 부동산 거품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 부동산은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낙관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가격이 다 오른다, 짜장면 가격도 오르지 않냐,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오를 것이다,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게 일반인들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교수들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화폐 가치 하락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은 짜장면, 치킨, 핸드폰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재화입니다. 일반 재화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생필품들 이런 것들입니다. 가격이 싸지면은 더 많이 소비하고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를 안 하는 그런 재화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원가가 올라가니까 판매가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데 투기성 재화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채권, 외화 이런 것들이 투기성 재화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격이 내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것만으로 부동산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지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도 물량 늘고 있고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 투기성 재화 특징상 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현실을 부정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그 낙관론자들이 거품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일대 교수였던 어빙 피셔, 대공황 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주가는 영원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죠?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때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미국 부동산 거품 꺼지기 전에도 부동산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사람, 이 유진 파마라는 사람도 시장에 거품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론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이 고점일 때 거품이 없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슈퍼사이클이다, 수도권은 오른다, 인구와 상관없이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다니는 전문가들, 교수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상승론을 펼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수들, 전문가들, 진짜 시장 꼭대기에서 상황을 오판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문가들, 교수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서울 부동산 오른다고 유튜브에서 엄청 외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댓글창은 막아놨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틀리는 이유를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보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기본 마인드는 시장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통제 가능하다. 이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은 올라간다.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올라갈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이 반드시 있다. 그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해결하고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 서울 부동산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망하기 직전 네 번째 징조는 대출이 줄어들거나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품이 꺼질 때는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을 적게 해주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때도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하고 대출 총량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대출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이 저절로 감소해서 거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직전 다섯 번째 징조는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9만 건 넘어서 지금 9만 1천 건을 넘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는 더 이상 호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언론에서 벼락거지다, 폭등한다, 로또 청약이다, 양극화다 4년 동안 호구를 모집했습니다. 여태까지 속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해도 유튜버들이 벼락거지다, 아무리 비하를 해도 진짜 꿈쩍도 하지 않을 그런 내성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떠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럴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폭탄을 받아줄 수 있는 바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품 붕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